최근에 주택 가격이 너무나 크게 상승을 하고 또 분양 가격이 너무나 고분양가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내 집을 과연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그 중에는 이제 무리한 대출을 활용을 해서 연끌을 해서 주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기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분양 가격을 보면서 저 역시도 너무나 많이 오른 이런 아파트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최근에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 분양이 있었죠. 13만 명이 넘게 아파트 청약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가 이제 동탄에서 청약을 한 동탄 레이크파크 이편한 세상이라고 하는 아파트였는데요. 그 아파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세보다 싸니까 청약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평균 경쟁률을 보면은 240대 1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청약을 받았는데요. 이제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했고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청약에 신청했던 이유는 시세 대비 분양가가 너무나도 쌌기 때문인데요. 한 3, 4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한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좀 단점적인 부분,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거주를 해야 됐었고요, 5년. 그리고 중도금 15%를 잔압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도 이제 2024년 6월에 입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입주를 해야 됐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15%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 5%, 중도금 15%인 20%의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청약 신청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죠. 계약금 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겠지만, 15%의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그 클럽에서도 이 물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 포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15%의 그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당 영상의 특강을 제가 제작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일부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이 아파트의 시세 얼마나 저렴한지 주변 시세를 간단히만 보면은,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의 84A 타입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4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이 채 되지 않는 84제곱미터의 아파트, 33평형, 34평형의 아파트 분양가였는데, 그 주변에 이제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한번 보면은, 더 레이크시티 부영 4단지가 33평 실거래 가격이 9억 4,2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동탄 레이크 자연엔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32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8억 9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구모 올림 같은 경우에는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7억 1천만 원, 동탄 호수 자이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도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7억 2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주변의 아파트, 그 최저가로 거래가 된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9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2억에서 3억 또는 4억 원까지의 차익을 당첨만 되면 남길 수 있는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도금의 잔압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포기를 했죠. 그리고 아마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진행을 했던 그 특강 내용 중에서는 어떻게 자금을 그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영상들이 많이 떠돌았죠.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월세 살아라 라는 얘기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전세를 살게 됐을 때는 그 전세금을 내가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활용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전세금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산다면 2억 원의 전세금이 아닌 월세로 전환을 해서 만약에 살게 된다면 월세를 내가 내기는 하지만 월세 보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당첨이 된다는 가정하에 중도금 대출이 2024년 1월에 5%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2차가 2024년 3월 29일에 10%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11월 1일에 이 아파트에 내가 당첨이 돼서 2억이나 3억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졌다면 이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중도금을 치를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살면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주변에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월세를 한번 보니까 레이크반도 유보라 아이파크 9차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5천만 원에 140만 원짜리 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풍경채 에듀엠 파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 120만 원짜리 월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호올림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5천에 135만 원의 월세, 그리고 5천에 140만 원의 월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억 원짜리 전세, 3억 원짜리 전세를 지금 현재 살고 있다면 충분히 내가 살고 있는 전세를 빼서 그리고 월세로 대처하게 된다면 계약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테크트리를 만약에 쌓아 나간다면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3천에 120, 5천에 130짜리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내가 일부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도금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팩트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을 내가 마련할 수 있다가 팩트가 아니라 무주택과 다주택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면 무주택자 분들이 이 물량을 보면서 중도금에 대한 두려움, 실거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청약을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중에 청약 신청을 했으면 당첨이 되신 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청약을 아마 못 했을 겁니다. 이렇게 시세 대비 안전마진이 확실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을 못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주택자분들 그리고 다른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20%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실거주 5년,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인데 수도권 경기도인데 이 멀리 동탄까지 어떻게 실거주를 5년 동안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투자에 대해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안전 마진을 가질 수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 대안의 그 방안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해결책들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속 깊이 있게 이 물건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해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해결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점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경매를 한 스승님한테 배우면서도 느낀 건데 경매 사건에 있어서 경매 물건에 있어서 어떠한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수 물건이라든가 그랬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한 특수 물건들을 보면서 이 물건은 어려운 물건이야. 나한테 맞지 않는 물건이야. 나는 포기할 거야. 나는 쉬운 물건만 할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단점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특수 물건, 하자가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해결책들을 계속해서 내가 파다 보면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해결책들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해결책들을 이제 그 해결했을 때 굉장히 큰 수익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 동탄 레이크파크 이편한 세상에 대한 특강 영상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아파트 청약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될지 뭐 굉장히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안 되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답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리고 핵심적인 입지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내 것으로 어떻게 보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아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노력해본다면 충분히 대안점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년이 넘게 부동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상승장에서도 내가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지 진정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순간에 수익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파는 순간에 수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 부동산을 사는 순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동탄 레이크파크의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이 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났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물건은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된다는 관념 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머지 리스크들,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중도금 15%에 대한 잔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빠른 입주에 대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정말 진정한 투자의 그 답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청약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그 했던 특강의 일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파트 청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해결책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대안점을 내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늘 끊임없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정말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고 부동산 스터디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좋은 내용들을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도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탄 레이크파크 이제 당첨자 발표가 남았는데 당첨되신 분들은 자금 계획 잘 세우시고 실거주 여건에 대한 부분들도 잘 계획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